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당시 3선의 힘으로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차 청장의 주요 공약 정리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첫 번째 공약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확대입니다. 차 청장은 앞서 굴포천 생태하천 1단계 복원 사업을 마무리한 상황. 여기에 더해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백운 쌍굴까지 1.45km 구간을 추가로 복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가치를 좀 상승시키고 또 복원 구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활력을 돋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었고요. 또한 자연과 사람이 같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도심 내에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차 청장은 이와 함께 속도감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와 부평역 GTX-B 복합 환승센터 조성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113 공병단 이전 부지에는 대형 복합 시설을, 부평 캠프마켓에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캠프마켓에는 대형 도서관과 문화시설 등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주요 앵커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의 미래를 담아낼 캠프마켓이나 삼보급단, 이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그 밑그림을 그리고 그 안을 채워넣는 그런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3선에 성공한 차 청장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조용익 부천시장이 6.3 지방선거 직후 첫 출근해서 곧장 시정 현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선거 이후 복귀해서 부천시 직원들의 축하를 받고 출근한 조 시장은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선거 공백 기간 시정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까치울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공사 현장과 부천체육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또 도당 1-1 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조합 관계자와 주민 주거생활 불편 점검을 비롯해 노후주택 안전과 위생 상태를 살폈습니다. 우리 부천이 교통과 주거와 산업과 복지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를 선도해 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부천에 산다는 것을 자긍심을 갖도록 더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4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리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 더 발달시켜서 더 빌드업해 나가고 우리 부천시가 분명하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고 대전환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온 힘을 다 쓰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는 부천 8개 선거구 전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부천시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4석 가운데 민주당이 14석, 국민의힘이 10석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는 2석으로 양당이 1석씩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제10대 부천시의회가 24명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후보였던 박연순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를 통보했습니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대상인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당시 선관위로부터 사퇴하지 않더라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0대 부천시의원 비례대표는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아
바꿔보는 무투표 당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다만 승계할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없는 만큼 공석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선거구 조정을 거쳐 의석 25명이 된 부천시의회는 이번 비례대표 공석 사태로 인해 사실상 9대 의회보다 3석 줄어들게 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원 118석 중 80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당선인 현황 자료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로 지역구 103명, 비례대표 15명 등 총 118명이 당선됐습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80명이며 국민의힘은 38명입니다. 당선인 중 이번 제12대 당선을 포함해 5선 의원 1명, 4선 의원 1명, 3선 의원 12명, 재선 의원 30명, 초선 의원 74명입니다. 최다선인 5선 당선인은 마포 제4선거구의 김기덕 의원이며 4선 의원은 구로 제2선거구의 김인재 의원입니다. 3선 의원은 은평 제1, 2, 4선거구의 성음재, 이병도, 이연찬 당선인 등입니다. 제12대 서울시 의원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광역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인천시의회에서 일당 체제를 굳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인천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모두 39석으로 이 가운데 89.7%에 달하는 35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 총 6석 중 절반인 3석도 확보했는데요. 이로써 민주당 광역의원은 전체의 84.8%인 38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5일 새벽 1시 26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했습니다. 불은 아파트 8층 세대 내 세탁실에 있던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당국은 2시 3분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대원들은 주민 3명을 구조하고 28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달부터 붉은 등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시는 지난 4일 산림 헬기를 활용해 대규모 성충 방제 장비를 계양산 정상부로 이송했는데요. 해당 장비는 강원 포집기 4대와 유인물질 포집기 100기, 흡충기 8기와 롤트랩 40개 등입니다. 시는 이 장비들을 운영해 계양산 정상부 일대에서 러브버그 개체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할 경우 고도가 높거나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림과 숲 인근 지역에는 드론 2대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과거 민원이 집중됐던 부평과 계양, 서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전체 3개 방역반을 편성해 주 2회, 3주간 집중적으로 방제 사업도 시행합니다. 발생 규모에 따라 추가 방제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청년 문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월동 지역의 청년 유입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신월 문화 한 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열린 양천구 청년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프로그램은 신월동 카페와 공방 등을 거점으로 소셜 다이닝과 문화예술 체험을 결합해 운영되며 플라워 테라피와 향수 만들기, 바리스타 클래스, 도자기 공예, 테라리움 만들기 등 총 10개 강좌로 구성됩니다. 참여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회차별 15명을 추첨해 선정합니다. 서울 은평구 봉산 모장의 숲길 빠르게 걷기 행사가 오는 15일 봉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숭실고등학교 뒤 봉산 편백숲 입구에서 출발해 편백나무 숲길, 마루 쉼터, 전망대까지 약 3km 구간을 숲 해설가의 해설을 들으며 걷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2일까지 전화 또는 은평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고립 은둔 청년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가족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평구는 고립 은둔 청년 곁에 있는 가족과 지인 등이 해당 청년의 상황을 이해하고 회복을 돕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오는 25일과 다음 달 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호철 북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가족, 친구 등 관련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인천시 교육감은 도성훈 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3선을 저지하며 승리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유정복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한 이슈로 설전을 벌였고 결국 시민들은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찬대 당선인은 시민 여러분께서 위대한 인천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정체를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새기고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 표차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새로운 인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귀를 열고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인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접전 가운데 도성훈 후보가 진보 진영의 임병구 후보와 보수 진영 이대영 후보를 두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진보 진영의 단일화 무산으로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 당선된 만큼 함께한 지지자들과 자축했습니다. 도성훈 당선인은 민주진영 최초 3선 교육감이 됐다며 초선의 마음으로 온전히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존이 구동의 자세로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의 꿈과 배움을 향한 그런 목표에 있어서는 같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들이 제시했던 그런 공약도 꼭 필요하다면은 제가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의 행정은 새로움을, 교육은 지속을 택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차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 최초 3선 여성기초단체장이 탄생했는데요.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당선인이 선거 캠프에 들어서자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승리했습니다. 현역 구청장으로 3선에 도전한 김 당선인은 서울시 최초의 여성 3선 기초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3선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행정의 이제 무게만큼 그 3선이라는 무게가 있는 거죠. 물론 초선, 재선일 때도 있지만 3선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완성도 하고 또 여성 3선이 이제 누군가는 뒤에서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보고 그래서 어지러이 걷지 않고 정말 올바른 정도를 가지고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민선 7, 8기에 이어 9기 은평구정을 이끌게 된 김 당선인은 고양 은평선 신사고 개혁 신설 등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은평에 일자리를 만들고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풍경을 바꾸는, 우리 은평의 풍경을 바꾸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아마 대통령, 그다음에 시장, 구청장, 또 시구의원들이 원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밀린 숙제들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당선인은 여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현장을 돌며 정치한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은평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민선 7, 8기 은평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의정부와 양주의 민심은 새로운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의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를, 양주는 정덕영 후보를 새 시장으로 선택했는데요. 두 당선인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변화와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시민들의 선택에 감사드린다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반환 미군 기지인 CRC를 AI 에너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GTX C 노선 추진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의정부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멋있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았던 양주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현직 시장인 강수연 후보를 꺾고 양주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 당선인은 GTX와 전철망 확충, 기업 유치, 교육, 문화, 인프라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양주 시민의 승리입니다. 양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기 북부 중심도시 양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와 양주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가운데 두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발전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됐습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가 직면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균형 발전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경기도 국회의원 31개 시군단체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추미애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큰 변화를 바라는 우리 경기도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이고 또 우리 경기도민께도 결코 후회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제부터 경기 대전환, 당당한 경기 추미애가 책임지고 성실하게 우리 도민이 바라시는 대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한국 장편 경쟁작 10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장편 경쟁작에는 호러 장르인 장준엽 감독의 킬링타임과 심규호 감독의 포커스 등을 비롯해 범죄를 다룬 송현범 감독의 더 러버 등 장르적 다양성을 갖춘 10편이 선정됐습니다. 작년까지 코리안 판타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한국 영화의 경쟁 섹션은 올해 부천 초이스 코리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작품들은 오는 7월 2일 개막식 이후 부천 일대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달 중순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러브버그에 대비해 최근 성주산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제는 지난해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진행됐으며 서식지를 중심으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 제재를 살포했습니다. 방제에 사용된 BTI는 미생물 기반의 유충 방제제로 인체와 수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